이 영상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공감과 소통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의견이 틀릴 수 있지만 이런 방향성과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F의 공감 깨부입니다. 이걸 안 틀었네. 짜잔. 네, 날이 진짜 더워요. 어, 오늘도 스티커를 준비했습니다. 제발 잘 떨어져. 오케이. 짜잔. 여러분들 이열치열이라고 하잖아요. 따뜻한 보양식 드시고, 네, 굳이 찌개 아니어도 되죠?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퍽퍽 퍼드시고, 시원한 음식도 드시고요. 하시면서 네, 여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현재 11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맘입니다. 항상 이 문제로 남편과 부딪혀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남편은 다른 직종에 비해 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운 일을 합니다. 평균 퇴근 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쯤 돼요. 물론 이 시간에 퇴근을 하기 위해 남들보다 밥 먹는 시간을 쪼개서 일하고 더 부지런히 바삐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남편은 자기가 다른 남편에 비해 퇴근을 빨리 하는 것 자체가 저에 대한 배려이므로 자신 또한 이에 대한 배려를 받기 원합니다. 즉 퇴근 후 1시간 정도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달라던가 또는 주말에 하루는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일할 때 저도 노는 게 아니라 육아를 혼자 하고 있고 남편이 퇴근한 후에도 쉬는 게 아니라 집안일 및 육아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의 제안이 과연 맞는 건가 싶어요. 저는 대체 언제 쉬라고요? 그러나 남편은 아기가 낮잠 잘 때 넌 실수라도 있지 않냐는 둥 저를 배려심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애 키우는 엄마들은 알 겁니다. 아기가 낮잠을 잔다고 해도 그 시간이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안일을 미루거나 대충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제가 배려심이 없는 걸까요? 오늘 사연 이렇습니다. 일단은 네, 여기에서 문제는 네, 오늘의 사연의 문제는 육아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좀 일찍 퇴근하기 위해서 점심시간 뭐 이런 걸 줄여가면서 네, 일부러 빨리 퇴근을 하고요. 아내는 하루 종일 육아하죠.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도 사실상 대화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연 보시면은 네, 퇴근이 자유로운데 그러니까 남편이 빨리 퇴근하고 싶은 거는 집에서 쉬고 싶다, 쉬고 싶은 시간이 있다, 이게 필요한 거고, 아내분은 그리고 주말에도 하루는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 이걸 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내는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보시면은 남편은 아기가 낮잠 잘 때 넌 쉴 수도 있지 않냐는 둥 저를 배려심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뭐가 떨어져요? 공감이 안 돼요. 보통 근데 이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겪지 않아 봤으니까. 내가 안 해봐서. 그리고 내가 안 해도 충분히 해결을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리고 이거는 계획도 필요합니다. 남편이 지금 무슨 입장이냐면 나도 육아를 돕고 있긴 해. 그죠? 아내는 나도 쉬고 싶어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해야 될 대화가 뭐냐? 아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1단계
1단계. 일과를 좀 제대로 어떤 점에서 힘들고 어떤 점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쉴 때도 어떤 감정인지를 확실하게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럼 몰라요. 안 겪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애가 이렇게 잘 때도 이런 거를 해야 되고 나는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이가 언제 깰지 모르는 불안함에 내가 쉽게 잠들 수도 없고 뭐 이런 소소한 세밀한 대화들 있잖아요. 모르는 대화들 남편이 공감할 수 있게끔 대화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일단 1단계로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1.1단계가 남편의 고충도 들어줍니다. 남편이 왜 힘든가. 이거를 1.1단계인데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내가 먼저 얘기할게. 이런 대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튼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 하는 탓하지 마세요. 탓하면은 얘기가 다 망가지거든요. 탓하지 말고 우리한테 내려진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거를 이대로 가다가는 힘들 것 같아 하면서 하지만 여기에서 좋은 제시 방향 하나가 있는 게 끝이 있다. 우리가 이 힘든 구간을 애가 크면은 이제 점점 줄어들 거야. 하지만 지금부터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대화를 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하고 일단은 내가 힘든 부분들을 서로 얘기를 해봅니다. 남편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빨리 퇴근을 하는 대신에 나한테 1시간 정도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달라던가 주말 하루는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2번 네. 일단은 이거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남편은 돕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돕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같이 서로 마음을 맞아서 아이를 낳았고 해서 너는 돕는 게 아니라 넌 아빠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빠의 역할이라고 하면 안 되고 너도 같이 키우는 입장이니까 서로 분담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분담은 하지 않겠다 해서 내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고 얘기를 해주면은 3번 계획표를 짭니다. 이거 대신에 영원한 계획은 아니야. 아이가 클 동안에만 할 계획이야. 끝이 있는 계획이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너도 지쳤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남편이 쉬고 싶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하루는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잖아요. 분담을 하는 거예요. 역할 분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네 아깝지만 아껴야 되지만 종이를 한 장 더 쓰겠습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자, 뭐 계획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뭐 월, 뭐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일주일이 있는데 뭐 남편이 출근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일단은 자는 시간. 근데 아내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자는 시간. 아내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기가 막 우니까. 그리고 남편이 5시에서 4시에서 5시 사이에 퇴근을 한대요. 그죠? 그러면은 남편은 뭐 이만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기는 자는 시간 이렇게 해놓고 요만큼 이렇게 가서 4시에서 5시 오후
그러니까 왜 지치는가 하면은 남편은 이만큼 이렇게 출근을 해서 일하고 왔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1시간 여유를 주세요. 좀 집에 와서 쉴 수 있게. 터치하지 마세요. 터치 금지. 대신에 여기서 조율할 게 뭐냐? 남편이 1시간 쉬었으면 아내분도 1시간 쉬세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오로지 맡겨놓고 나한테 터치하지 마. 나 1시간 동안 너도 쉬었으니까 나도 쉴 거야. 하면서 터치하지 말고 1시간을 쉬도록 합니다. 남편한테 맡겨놓고요. 그러면 1번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남편도 일을 하고 오기 때문에 아내분이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의 육아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내분이 견뎌내야 돼요. 이거는. 그래도 쉬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오히려 더 득이 아닐까. 네. 지금처럼 싸우면서 기분 나쁘면서 감정 소모까지 해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서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다 그거죠. 이런 식으로 뭐 서로 1시간씩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있죠. 뭐 일자는 상관없어요.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뭐 이날은 주말에 하루는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잘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은 토요일 날은 요거는 아이에 대한 담당이에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일요일 날은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해서 서로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공유해주면 돼요. 그죠? 여기에서 억울해하면 안 돼요. 둘 다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잖아요. 남편은 바깥 일하고 아내는 아이 보느라고 아이에 대한 일을 하고 있고 해서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서로 각자 서로 배려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배려가 필요해요. 해서 각자 시간을 똑같이 갖습니다. 똑같이 갖습니다. 쉬는 시간. 남편이 하루 왼종일 잤어요. 그럼 아내도 하루 왼종일 자면 돼요. 시간은 항상 칼같이. 왜냐면은 서로 지금 힘들어서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얘기를 할 때 너가 쉰 만큼 나도 쉬려고 해. 근데 이거 갖다가 불만을 가지면 안 돼. 왜냐면은 나는 그 시간 동안 너를 터치하지는 않을 거야. 대신에 너도 나를 터치하지 마. 해줄 수 있겠어?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은 좀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약을 세워야 됩니다. 네, 공약을 세워야 됩니다. 마이크 손이 빠졌네요. 만약에 룰을 어길 시 그러니까 본인이 정하지 마세요. 정하지 말고 정해도 되긴 하는데 정하지 말고 룰을 어길 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나는 주말 이틀을 다 쉴 거다. 너가 만약에 룰을 어기면 조금이라도 어기면 안 돼. 이거는 우리의 약속이야. 하시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다 보면 서로 쉬는 시간이 없다가 생기니까 아예 쉬는 시간이 그냥 막 이렇게 귀찮아 그냥 계획적으로 세워지잖아요. 계획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조율을 할 수가 있다. 네. 해서 이거는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누가 더 힘들었고 누가 덜 힘들었고 이런 거 상관없이 제가 그랬잖아요. 힘든 거는 똑같아요. 힘든 건 같다. 해서 남편이 얼마만큼 쉬었으면은 아내도 얼마만큼 쉬는 거고 아내가 힘들었으면 남편이 좀 쉬는 거고 하여튼 말이 잘못됐는데 해서 계획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아이를 키우는 시간이 힘들다라고 느껴지시면은 육아에 대한 문제가 있으시면은 이렇게 해결하시는 게 맞습니다. 항상 그래서 대화를 하시긴 하는데 대화를 딥하게 안 하세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쳐 있으면은 이런 계획을 세우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구나,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중재자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중재자예요. 두 사람 다 이해를 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일하느라고 힘들 거고 가장에 무게가 있을 거고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 집안을 내조를 해야 되니 남편에 대한 내조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힘든 부분을 공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놓는 거지. 보통 같으면 화를 내요. 왜냐면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네, 많은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대화 방식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힘든 것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심, 뭐 지혜, 내면의 성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가정을 내 능력대로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가, 요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좀 성장하셔야 된다. 요 부분이 있으면은 다음번에 이런 일이 이 아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굳이 내면 성찰을 안 해도 서로 아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트러블이 있다 그러면은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도 대화를 하시는 건 좋은데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기적으로 굴면은 대화 자체는 성립이 안 됩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들 대화 많이 하시고 화내지 말고 화내면은 만약에 화가 났다 하면은 시간을 좀 가지세요. 제가 F의 공감 1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화가 나면은 상대방 말이 제대로 입력이 안 돼요. 네, 이게 사람이 엔돌핀이 막 돌면서 이렇게 막 화가 나면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려요. 이렇게 이어져 있다가 이렇게 놓아버려요. 근데 화가 풀리면서 이렇게 붙어요 다시. 이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한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에요. 그러면은 요 부분을 이어붙여서 요 이성의 끈에다가 전달을 해줘야지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그러면서 대화가 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격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지쳐있는 상태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 서로 그 평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평정심이라고 그러죠. 맞아. 평온이 아니죠. 서로 평정심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재자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진정하시고요.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조금만 쉬었다 갈까요? 네, 물 한 잔 드시고요. 시원한 물 한 잔 드시고, 네, 지금 너무 격양돼 계세요 하면서 중재자가 중간 역할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런 저와 같은 아니면은 뭐 상담사와 같은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대화를 할 때도 누군가가 껴서 하면은 확실히 다르다. 근데 이거를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문제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어떤 느낌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공감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나는 남자니까 남편 편을 들 거야. 아니면은 아내가 힘드니까. 보통 여성분들 아이 키우는 거 힘든 거 알아요. 아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남편이 할애를 많이 해야지 아내는 하루 종일 고생을 하는데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내 편만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편만 결국은 또 지치고 말도 안 되는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생활이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한쪽만 득을 보고 한쪽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중재자 역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배경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객관적인 시각도 가져야 되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지혜도 가져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도 줘야 되고요. 대화에 대한 기법도 알아야 되고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거에 대한 결론도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있어요. 상대방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보통 사람은 해결 방안을 자꾸 줘요. 너 왜 답답하게 그래? 이렇게만 하면 해결되잖아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F라는 공감은 뭐냐면요,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은 얘기를 해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따로 있는 반면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해줄 사람이 따로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해결 방안은 필요는 없는데 나한테 자기 힘든 얘기를 하고 좀 속을 풀고 싶구나, 아니면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한테 해결점을 구하는구나, 이거를 좀 알고서 시작을 해야 되고요. 되게 복잡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중재자 역할도 친구 끼거나 내가 제일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중립 입장에서 우리한테 해결 방안을 줄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것이 맞다. 여기서도 수용이 안 되면은 중재자는 중간에서 설득을 해줘야 돼요. 물론 아내분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지금처럼 감정 싸움 하면은, 제가 아까 그랬죠, 감정 싸움 하면은 서로 힘들다. 왜 힘든 거에 힘든 거를 얹혀가지고 해결 방안도 안 나는데 이러고 싸우고 있으시냐. 고집 자존심 싸움 해봐야 둘 다 다치고 둘 다 관계만 안 좋아질 뿐이다. 이러려고 애를 낳은 게 아니지 않냐. 응? 서로 하려면은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둘 다 갖는 게 맞는 거다. 둘 다 힘든 거 매한 가지고 힘든 거는 같아요. 요 이치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이치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중간에서 이 사람들을 조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공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험도 필요하고요. 경험을 해봐야 공감이 되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수용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존심, 고집, 아집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왜냐? 상대방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었구나. 이걸 이거를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 입장이었을 때, 내가 역지사지로 상대방 입장이었을 때, 이런 경험을 해서 이렇게 풀었구나. 이런 방안을 알게 되는 거를 내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야, 그게 뭐가 힘들어? 내가 경험한 게 더 힘들어. 너 이런 경험 안 해봤지? 난 이런 경험도 해봤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해낼 수 있으신 분한테 가서 조율을 받는 게 맞다. 혼자서 안 되면, 만약에 대화로서 전혀 풀어지지 않는다. 이게 왜냐면은 너무 편해서 긴장감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막말을 해도 서로 사랑을 하니까, 서로 알아온 시간이 많으니까 이해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화를 내도 그냥 이해를 해요. 어차피 얘 화났구나, 이걸 아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둘 다. 그러면서 대화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고, 약속을 정할 수 있고, 이렇게 공약도 걸 수 있고, 이런 계획표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튼 오늘 시간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시면 또 다른 해결 방안을 또 중재자의 그런 사람으로 의해서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가능하니까 힘든 일이 있으시면은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혼자서 끙끙 앓는 것보다. 그쵸? 오늘의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